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4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제어라고 하면 로봇의 상태를 Q 닷, Q 닷닷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레퍼런스 스테이트 Q 닷, Q 닷닷까지 로봇을 조작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 로봇이 레퍼런스 스테이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련의 조작하는 그것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의 컨트롤을 해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힌트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운동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 방정식 아래에 있는 이 수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식을 보면 Q 닷, Q 닷닷이 외력 혹은 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모든 수식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수식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력이 발생하거나 외력이 발생하거나 혹은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일련의 모종의 이유들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단순하게 제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인한, 영어로는 로부스트한 제어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제어기 로직의 그림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본다라고 말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14강부터 시작해서 18강까지 대부분 다 제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D 컨트롤에 대해서 배워보고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을 한번 구현해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실제 매니플레이터 로봇팔에 이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운동 방정식 EOM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이라 함은 지금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규정할 수 있는데요. Q 닷닷을 포함하는 모든 항들을 이 M 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고려했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고려하는 항이 생기는데 그 항들이 바로 이 G 텀이 됩니다. 이 M 텀과 G 텀을 모두 제외하면 그 나머지 부분을 모두 C 텀이라고 얘기하고 코리올리 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좌변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보통 이렇게 좌변으로 다 몰아넣고요. 우변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력 혹은 우리가 실제로 로봇에게 가하는 그 컨트롤 부분을 이 우변에다 써주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구현할 때는 Q 닷닷에 대한 것만 궁금했죠. 그래서 실제 파이썬 코드에서는 좌변에 Q 닷닷의 항을 넣고 나머지를 모두 우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항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B텀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간단하게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간단한 아주 기초가 되는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한번 제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질량 m을 가진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물체에 지금 오른쪽 보시다시피 용수철 상수 K를 갖는 용수철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댐핑 상수 C를 갖는 댐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수철의 특징은 용수철은 압축되면 늘어나려고 하죠. 그리고 용수철은 늘어나면 반대로 줄어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댐퍼라는 것은 이 모든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철 상수 K와 물체의 질량 M 그리고 댐핑 상수 C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운동 방정식 모델을 구현할 수 있고요. 여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우변에 있는 외력, 이 외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MCK라는 값들은 모두 다 상수죠. 상수고 여기 있는 Q 닷다 Q 닷 Q가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은 미분 방정식 그리고 상계수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상계수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항들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업수학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러한 주기함수가 해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오래 흐르게 된다면 이 스프링 댐퍼 매스 시스템은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반복하는 상태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이 상태를 정상 상태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스테디 스테이트가 일정한 주기를 갖고 반복하는데 이때 이 반복하는 진동수를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고유 진동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유 진동수는 이 Q 닷닷에 있는 앞에 있는 상수를 1로 만들었을 때
Q 앞에 있는 부분에 루트를 씌우면 이것이 곧 고유 진동수가 됩니다. 여기는 이 WN은 고유 진동수를 의미하고요. 다음으로 여기는 카이는 두 장을 넘겨보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로봇의 상태, Q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그 양상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목표 지점 Q 레퍼런스가 여기라고 했을 때 이 보라색을 1번, 초록색을 2번, 빨간색을 3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3번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레퍼런스까지 가기까지. 그리고 2번은 적절하고요. 1번은 레퍼런스에 도달하기는 하는데 그 전까지 필요 없는 요동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제가 카이 얘기를 했는데 이 카이라는 상수를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시스템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 댐핑 레이시오라는 상수 카이가 되겠습니다. 1, 2, 3을 순서대로 이야기해보면 3번 오버올 댐프는 카이가 1보다 컸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1번 언더올 댐프는 이 오실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언더올 댐프 상황에 발생을 하고요. 2번 우리가 가장 원하는 포인트를 critically damped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전 수식에서 제가 써놨었는데 이 카이는 사실 어떻게 구하냐면요. C 나누기 2 루트 mk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 수식이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 중요하지는 않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m, k, c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운동방정식에서의 상수들이었어요. 이 물체의 질량 그리고 용수철 상수, 댐핑 계수였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 외력 혹은 우리가 가해주는 컨트롤 타우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어기를 만든다라는 부분은 지금의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에서는 이 타우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이 카이를 1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타우를 조작해서 카이를 1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컨트롤 타우를 -kpq -kdq 닷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타우를 한번 대입해 보면 그 결과가 이 오른쪽과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kpq가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되고 -kdq 닷이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q는 서로 묶이게 되고 q 닷도 서로 또 묶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 약간 조작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원래 상수였던 c, k 상수가 보시다시피 c 플러스 kd, k 플러스 kp로 변형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카이는 1을 만족한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식을 풀어보면 사실 카이가 1이다 라는 수식은 이 카이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카이는 c 나누기 2루트 mk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1을 적용해보면 c는 2루트 mk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c랑 k가 조작이 됐잖아요. 그 조작된 값을 넣어주면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c 플러스 kd는 2루트 m 그리고 k 플러스 kp가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곧 카이는 1을 만족하는 것이고 카이는 1을 만족하면 우리가 원하는 1, 2, 3에서 2번 가장 좋은 상황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목적은 이 수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KP와 KD를 선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크리티컬리 댐프를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수식을 한번 풀어보면요. 여기 뭐 루트 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다시 한번 루트 시키면서 이런 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D와 KP 사이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앞에 있는 C 텀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플러스 부호를 선택하면 최종 결과는 KD는 마이너스 C 플러스 2루트 MK 플러스 KP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C랑 M이랑 K는 이미 주어진 상수죠. KP랑 KD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에요.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값인데 KP를 알게 되면 KD를 구할 수 있고요. KD가 구해지면 KP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KP를 구할 것이냐 KD를 선정할 것이냐 이것을 처음에 얼만큼으로 설정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사용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KP, KD가 얼만큼이 되어야지 가장 적절한지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거나 하면서 이 값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PD 컨트롤러인데요.
이제 그런 소스 코드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소스 코드를 살펴봅시다. 이번 강의 소스 코드는 lecture trap feedback linearization 안에 있는 첫 번째 simple control partitioning에 들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 일단 실행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봤던 그래프처럼 시간 t가 지날 때마다 질점의 위치, 포지션이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0.5에서 시작을 했고요. 레퍼런스가 사실 0입니다. 이 0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때문에 약간 불필요한 부분이 등장했죠. 이전 슬라이드에 기반해서 살펴보면 이 상황, 언더 댐핑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우리의 시스템에 일련의 컨트롤 시그널을 줘서 이것을 크리티컬리 댐프드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여기는 SMD RHS, 이게 스프링 매스 댐퍼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운동 방정식을 컨트롤이 적용된 운동 방정식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리티컬리 댐퍼랑 비슷하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소스 코드는 간단합니다. 특정 시간 동안 OD 인트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이고요. OD 인트의 첫 번째 매개 변수인 SMD RHS에는 리턴 값으로 인풋에 한번 미분한 것을 내보내 줘야겠죠. 그래서 x 닷닷을 구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x 닷닷을 첫 번째 컨트롤을 주지 않게 된다면 그냥 운동 방정식을 구현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 운동 방정식을 구현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혹은 이제 컨트롤이 들어가게 된다면 운동 방정식이 변하게 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운동 방정식이 KT와 KP를 포함한 항으로 변하게 되니까 여기에 적용된 운동 방정식의 결과를 계산해서 넣어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결과는 컨트롤인 타우를 -KPQ KDQ 닷으로 설정했기 때문이고 이때 KP와 KD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 또 제가 관계식을 정의한 바 있죠. 그래서 KP가 설정하면 KD가 나오고 KD를 설정하면 KP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소스 코드에서 이 부분은 parameters 안에 들어있습니다. parameters 안에 저는 KP를 0.1로 하고 KD를 수식을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 수식을 그대로 구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0.1을 바꿔보면서 실행을 해보면 이 KP에 따라서 제 여기에 토크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시스템이 정상 상태로 도달했을 때 언더 혹은 크리티컬 혹은 오버댐프드 중 어떻게 변화하는지 양상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에 이 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를 넣어봤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론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에는 모터가 2개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모터가 2개가 됐으니까 일전에 있던 운동 방정식이 2개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 행렬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이 MQ 닷다 플러스 CQ 닷 플러스 KQ는 토크 이렇게 되는데 이게 2D로 확장된 것 뿐이죠. 이번에도 또 타우를 설정 한번 해볼까요? 타우가 이전에 모터가 하나만 있을 때는 -KPQ KDQ 다시 되는데 이게 2D로 확장되면서 이렇게 기존에 2개였던 매개 변수가 KP 4개, KD 4개, 도합 8개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모터가 또 하나 늘어나 버리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9개, 그래서 총 18개로 이렇게 늘어나서 우리가 임시로 설정해야 되는 값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은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제어 그래프 보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넣어본 것인데요. 이 뒤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이 그래프로 넘어오면서 직접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 저는 설명을 이어나가면 이전에 있던 PD 컨트롤러는 KP, Q, KD, Q 닷이어서 이 시스템에서 Q와 Q 닷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운동 방정식에 있는 M, C, G 파트도 Q랑 Q-랑 모두 다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이 나온 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에서의 컨트롤 타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마치 운동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방금 제가 말했던 그 MCG 그리고 QQ 닷을 모두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이 값을 이번에도 운동 방정식에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이 피드백 리니어라이제이션은 MCG를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을 품고 갑니다. 실제 이제 로봇 시스템에는 외력이 발생하거나 이 센서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원하는 제어 신호를 그대로 동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디스터번스에 따라서 정확한 MCG를 얻어내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이 토크를 실제 MCG와 비슷한 값이라는 뜻에서 햇을 붙여주기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햇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하던 작업을 마저 운동방정식에 이 토크를 집어 넣어보면 이번에는 코리올리 텀과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텀이 소거가 됩니다. 이 사진을 C 햇, G 햇이 되지만 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거가 되죠. 그 다음에 M 파트만 남게 되는데요. M 파트를 다시 정리하고 또 여기는 M은 상수니까 나눠줘 버리면 아래와 같은 순수한 운동 방정식이 남게 됩니다. 이전에 있던 PD 컨트롤러에서의 운동 방정식과 다른 파트가 지금 여기 있는 피드백 리니어라이제이션의 간소화된 운동 방정식은 순수하게 KP와 KD 그리고 Q 닷으로만 이루어진 운동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M, C, K와 같은 항이 없죠. 그래서 이 수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이 행렬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터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뭐 8개, 뭐 아까 몇 개였죠? 그래서 8개, 뭐 18개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상수들이 이제는 모터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2개씩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KP, KD 2개씩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피드백 리니어라이제이션이고요. 마찬가지로 카이는 1을 만족한다 라는 수식을 풀어보면 KP와 KD 사이의 관계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제곱하고 루트 씌우고 하는 작업을 하되 C와 M, K에 아래와 같이 C는 0, K는 0, M은 상수 그냥 1로 집어넣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KD는 2루트 KP라는 조건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 이 피드백 리니어라이제이션도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소스 코드는 렉처 12 피드백 리니어라이제이션 안에는 두 번째 컨트롤 파티셔닝 언더바 PD에 들어있습니다. 소스 코드 일단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차원이 이제 두 개로 2차원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그래프가 Q1, QD, Q2 두 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Q1의 레퍼런스 포인트는 0.5고 Q2의 레퍼런스 포인트는 1.0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크리티컬리 댐핑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패러미터부터 보겠습니다. 물성치 MCG 매트릭스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위치 디자이어 포인트는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0.5,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전 제가 수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MCG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를 부여해서 이것을 M hat, C hat, G hat이라고 구현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인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파트에는 시간 설정하고 백등분 시키고요. 메인 파트는 OD 인트가 되겠고요. OD 인트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운동 방정식이 되겠고요. 컨트롤 파티션 RHS 들어가 보면 강의 슬라이드에 있던 내용을 구현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크 타운은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M hat, C hat, G hat이겠죠. 이 수식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적용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 hat, C hat, G hat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MCG로 하면 무조건 정확하게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리턴해 줘야 되는 값으로 운동 방정식을 AX는 B꼴로 만들어주고 Q 닷닷을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도 여기 있는 이 운동 방정식을 구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강의에서 엑서사이즈로 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있는 KP와 KD를 바꿔보는 작업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uncertainty를 바꿔서 MSC hat, Ghat이 실제 MCG와 많이 다르게도 해보고 적게 다르게도 한번 해보는 그런 예시들을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